최고위원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월이 시작되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인도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지 2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실종자는 80여 명을 헤아리고 있고 실종자 가족들은 차가운 체육관에서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늘어선 국민들을 보며 정부와 정치권은 또다시 반성하고 참여하며 지금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희생자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의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힘겨운 상황인지 정부와 사고대책본부 관계자들은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 현장에서 수색활동 과정에서 계속되는 혼란과 혼선은 실종자 가족에게도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또다시 상처를 주는 일임은 분명합니다.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상황을 완전히 장악한 컨트롤 타워와 그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이어지는 언론 보도를 보면 정부는 아직도 사고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고 계속되는 구조와 수색 과정의 혼선으로 인한 각종 루머와 소문으로 실종자 가족 등 피해자들은 더욱더 깊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총리와 사고대책본부는 무의미한 회의만 반복하지 말고 이제라도 제대로 사고 현장을 장악하고 신속한 구조와 수색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 현장에서의 혼란과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확하고 신속한 사고대책본부의 공식 입장 발표가 중요할 것이며 그에 대해 실종자 가족들과 국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충분히 설명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흘러가고 있는 시간은 우리 아이들과 실종자들의 생명이 달린 너무나 소중하고 절박한 시간입니다.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사고 수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시 한 번 더 대통령과 정부에게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하루라도 빨리 수습할 것을 진심으로 당부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진실 규명과 책임 소재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한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17일째입니다. 지난 17일 동안 국민들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직도 70여 분이 차가운 바닷속에 잠겨 있습니다. 이분들을 가족의 품에 돌려드리는 일에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지난 17일 동안 제가 어른인 것이 정치인인 것이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그러나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내 탓이라고 한들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죄가 결코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이 하나하나 드러날수록 분노를 억누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한들 죄인 중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2010년에 미국 항공기 테러 미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승객 278명을 태운 항공기에서 폭탄이 터질 뻔했습니다. 폭탄은 터지지 않았고 승객들은 무사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제가 남을 탓할 수 없는 까닭은 제가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안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이 제게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에서 드러난 허술한 재난 관리 시스템과 컨트롤 타워 부재의 상황은 명백히 정부의 책임입니다.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대통령을 가진 국민은 불행한 국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가와 국민이 처한 엄중한 위기 상황을 직시하신다면 국민께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온 국민을 비참하게 만든 2014년 4월 16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합니다. 전장을 철저히 규명하고 나라를 새롭게 정비하는 일을 정부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국회는 앞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안전한 사회, 사람 귀한 줄 아는 나라, 엄마들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우선 그동안 국회에 밀려있는 민생 법안들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당이 기초연금법 등 현안들을 놓고 수기의 시간을 가진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국회가 제 몫을 다하려면 올해 남은 국회를 상시국회, 비상국회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병헌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미안해하지 말라면서 오히려 국민을 위로하는 세월호 유가족분들의 말씀이 더욱 아프고 그리고 부끄럽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지금 사고 수습이 장기화되면서 희생자 가족들은 비탄의 슬픔에 더해서 생계의 문제까지 극심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던 분들은 장기 결근으로 인한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고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폐업 상태로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희생자 가족들의 아픔이 더 커지지 않도록 현실적인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 측에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와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아울러서 이런 연장선상에서 우리 새정치연합은 희생자 가족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법안을 마련한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재난으로 가족의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되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을 가족 재난 휴가나 유급 휴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희생자 가족분들의 아픔을 덜어드리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배려와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여야가 소환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힘을 합쳐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청와대의 거듭된 책임 회피에 국민의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가 국가안보실 컨트롤 타워 명시 관련이라는 참고 자료를 내고 청와대는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강조해 가면서 정부 매뉴얼을 개정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의 관리와 무관함을 이른바 매뉴얼 개정으로 입증하겠다라는 사실상 얕은 수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의 최고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참으로 가당키나 한 것인지 국민이 납득할 것인지 도무지 제정신인지 의문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곳에는 그 어디라도 대통령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청와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은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적 비판의 와중에 또다시 책임 회피의 모습과 그 관계가 없음을 알바이 증명이라도 하듯이 정부 매뉴얼을 개정하는 것은 도대체 청와대인지 책임 회피대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정말로 실망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보다 책임 있게 사퇴 수준에 나서줄 것을 요구합니다. 어제 의총에서 기초연금과 관련된 진지하고 긴 토론을 펼쳤습니다. 복지체계의 근간을 흔들면 안 될 것입니다. 또 어르신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겪고 있는 진통의 과정이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고 그리고 복지체계를 조금이라도 덜 훼손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생각과 입장은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 전가에 대해서 엄청난 책임의식과 부담을 두고 있다는 것이고 또 연금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그릇된 정부안을 우리는 수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7월 지급과 관련해서는 또 어르신들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실적 고민을 어떻게 접합시킬 것인지를 고민해 왔던 것입니다. 어저께 두 당대표께서 결단을 하셨습니다만 그 두 당대표님의 결단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치라는 것은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과 간의 조화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의 연장선상의 결정이라고 저는 진정성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정정당당하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을 결정할 것입니다. 다음은 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어제는 124주년 노동절이었습니다. 19세기 말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고자 투쟁했던 모습이 21세기 대한민국 노동의 현실화가 나아지면 과연 지나치 말일까요? 노동의 가치보다 인간의 존엄보다 돈과 이익을 앞세우는 탐욕스러운 모습이 아직도 노동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쌍용차 문제입니다. 2009년 대량 해고 사태로 촉발된 쌍용차 문제는 25번째 노동자 사망을 불러왔습니다. 지난 2월 고등법원에서 해고 모욕 판결이 났음에도 대화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커녕 불리한 법정 공방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측의 탐욕스러운 이기주의에 의해 해고 무효 판결을 받은 노동자는 인당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언제 또 다른 죽음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둘째는 충남 아산에 있는 유성기업입니다. 지난 2011년 5월에 노조가 파업 돌입을 결정하자 사측은 곧바로 직장 폐쇄를 통보하고 노무법인을 동원하여 노조 파기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법원이 노조의 쟁령과 정당하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노사 부족 중에 폭로를 일삼고 노조 파기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와 검찰은 사측을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는 23일간의 최장기 파업을 했던 토레입니다. 20년 가까이 철도운영에서 일했던 노조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철도 노조원을 이후로 강제 전추장 뒤에 극심한 중압감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현대중공업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부터 4월 28일까지 두 달도 안 되는 기간에 현대중공업 계열사에서 일하던 비정규 하청 노동자가 산업재해 사고를 무려 8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대부분 안전사고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여전히 노동자의 권리는 무시당하고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기업의 규제 완화는 이야기하면서 노동자의 삶이 되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죽임을 당하면 사회가 존립할 수 없으며 국가 또한 존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의 규제 완화를 말하기 전에 노동의 가치, 노동의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동자의 편에서 법과 원칙을 지켜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광역단체장 선거 TV 토론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주요 광역단에서 광역단체 후보 경선 토론을 2, 3회에 거쳐서 공수파 3사, 종편 3사에서 진행 중입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전국 토론 진행이 유리했습니다. 경기도는 새정치민주연합 경선 후보들의 경합이 열띤 곳으로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토론뉴스에 준하여 공수파, 종편방송 TV 토론의 진행 내용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연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월호 실종자들 조속한 구조를 촉구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가족들과 국민들의 질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조 작업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믿기 어려운 결과가 나온 것은 명백한 반대고 구조작업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고의 원인으로 구조 실패의 책임을 덮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구조 작업의 과정에서 대경과 대군, 민간 잠수부, 구조 회사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적절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이에 대한 수사를 강조해야 하느냐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고 원인이나 사주 일가에 대한 수사와는 달리 구조 책임에 대한 수사는 관련자들이 진술을 은폐하기 필수고 특히 전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같은 조직의 사람들끼리는 사건을 조작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진상을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조가 우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이에 대한 수사를 지연 내지 회피한다면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제대로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어제 청와대에서 재정전략회의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고 전문가로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안전 관련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고의 책임을 제도의 칸만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상 선박이나 물고에 관한 사고에 대한 구조 시스템에 많은 미비점이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거론할 필요 없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선장이나 해상 운송과 관련된 사람들이나 또 관련된 기관들이 전문가로서의 최소한의 상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데 고민하지 않고 섣불리 관련 기구를 설치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전행적인 탁상 행정의 결과이거나 아니면 목전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술수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선후가 있습니다. 현재 시급한 것은 모든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서 조속히 구조 작업을 마무리하고 구조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원식 사고대책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17일차가 지났습니다. 남은 실종자 수색이 더디기만 한데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가족의 고통도 아랑곳하지 않고 구조 장비 개발하자던 한가한 총리에 이어 자신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생떼 쓰는 한가한 국가안보실장까지 국민의 가슴을 후벼파고 있습니다. 봉숭아 학당도 이런 봉숭아 학당이 없습니다. 교묘하게 지난 시기 국회에서는 국가위기 관련 상황을 관리 대응한다고 보고해놓고서는 이번 해명에서는 정보 상황의 종합 및 관리 업무만을 수행한다며 대응이라는
단어를 빼놓고서는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정보 취합만 한다는 것입니다. 의도가 뻔합니다. 정말 뻔뻔합니다. 이 마당에도 사고 책임이 청와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통령에게 미치는 것만 걱정할 뿐입니다. 그런데 김장수 실장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해지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입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역할은 그가 국회에서 했던 과거 발언대로 국가위기 관련 상황 관리 대응 등 국가안보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에 따라 해수부가 만든 해양사고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 속에 국가안보실은 대통령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국무총리를 동시에 보좌하도록 직제로 구성해놨습니다. 즉 재난 컨트롤 타워는 국무총리이고 대통령입니다. 그런 매뉴얼상 직제가 아니더라도 어제 팽목항에 실종자 가족을 찾은 사망자 부모들은 피켓을 통해 부모들 제발 용서하고 제발 엄마 아빠 품으로 돌아와 제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는 우리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만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정신 나간 소리 좀 제발 그만하십시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속에 불덩이가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불덩이의 정체는 국민을 보호해주지 않는 국가에 대한 분노이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에 대한 절망입니다. 이 마당에도 어떻게든 청와대와 대통령만을 보호하려는 이 정부의 관료들에게 더 이상 희망을 가져야 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배를 버린 선장의 초라한 몰골을 보고서도 국민을 버리고 대통령만 지킬 생각은 아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책위원회 이름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의 절절한 소망을 전합니다. 총리도 못 믿겠으니 제발 대통령께서 나서서 대한민국이 꾸릴 수 있는 최강의 구조력을 빨리 갖추어 하루빨리 실종자를 수습해야 합니다.